예,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유튜브 방송 녹화입니다. 예, 저는 홍순례 박사 TV가 되겠습니다. 꿈의 몽 및 사주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도 윤석열은 금수가 기신이 돼서 내년 입춘 전까지 탄핵을 당해야 한다. 내년 입춘 지나가면 또 탄핵이 좀 힘들 수가 있다. 사주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윤석열 사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윤석열 사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해먹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화가 관이 되는데 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술로 살펴봤는데 인터넷상에 개미 시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이 사주가 윤석열 사주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사주의 특징은 경자, 무자, 경진, 개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에서 특징적인 거는 경금일간인데요. 이 경금일간은 물상적으로 큰 바위돌 또는 철광석, 원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월의 경금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겨울의 경금은 어찌 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겨울의 경금은 조우용신상으로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따뜻한 기운이 와야 된다. 즉 이 사주에서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주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극금으로 이 화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주에 이 관이 없습니다. 이 관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해 먹었느냐? 예, 지금 윤석열이 이 갑오대운에 와 있습니다. 올해가 갑진년인데 윤석열에게 지난 10년 동안에 이 갑오대운이 왔습니다. 즉 목생화로 화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갑오대운에 오화가 들어오면서 또 요 미토 시지에 미토하고 되면은 오미합화해서 화기운이 좀 강해진다 하겠습니다. 또 천상에는 요 갑이 오게 되면은 갑무경 이렇게 하면은 천상 3기라고 그래서 갑목과 무토와 경금이 되면은 이렇게 아주 좋은 구조가 되는, 그래서 요 지난 10년간은 갑무경 천상 3기도 됐고 또 오미 방국의 사오미의 오미 이렇게 화의 국을 짜서 그래도 이 관이 이렇게 좀 살아난 좀 강해진, 그런데 올해 2024년에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이 갑진년에 진토가 오게 되면은 이 진토는 일지에도 요 진토가 있지만은 진토는 흔히 말하는 습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천수에 화치 승용이다. 화기가 치열하면은 용에 올라타라. 용진자, 즉 이 진토가 화기를 쫙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세가 강한 사람은 요 진토가 좀 용신이 되는, 근데 반대로 윤석열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자월생이고 또 연지도 자고 일지도 진이고 이거 전부 다 습하고 축축한, 개수도 축축하고 경금 다 축축하고 사주에서 좀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은 요 천간의 무토, 조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 미토도 조토. 그런데 올해는 2024년 갑진년은 이 진토에 습토가 와가지고 불길을 쫙 빨아들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라는 게 윤석열 사주에 있어서 관이 되는데 관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12월 7일부터 월운이 병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자월 또 지지로 아주 차가운 자수가 왔습니다. 12월 7일 날 국민의 힘, 국민의 짐당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요. 무기명 비밀 투표를 못하게 하느라 전체가 국회의원들이 그냥 퇴장하는 그런 개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12월 14일 날 또다시 탄핵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의 일진을 보니까 임자일이 되겠습니다. 임자일.
윤석열한테는 완전히 쥐약 먹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갑오 대운의 끝자락. 그래서 이 대운이라는 게 뭐 엄밀히 따지자면은 내년 2월 4일 입춘 전까지 갑오 대운이지만 이 대운이라는 게 뭐 많게는 한 6개월 전서부터 뭐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갑오 대운의 그 약발이 이제 떨어졌다. 뭐 갑오 대운이 이게 무력할 정도 되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 화기운이 없게 되면은 그야말로 뭐 쪽박신세, 개털이 되겠습니다. 개털이. 그런데 지금 올해 세운에 결정타로 갑진 세운으로서 진토가 와가지고 화기를 더 빨아들이는 죽어라 죽어라 하는 사주가 됐습니다. 12월에 병자 월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수가 와가지고 또 차가운데 또 차가워지고 또 12월 14일 날 일진에 또 자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자진 자자 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신자진 삼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에다가 자, 그 다음에 진 요게 삼합을 이루게 되면은 수로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부 다 물바다가 된다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사주, 예, 김건희 사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건희도 이러한 그 금수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이 임수가 여기 생지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자임 아주 이 물기운이 강합니다. 또 이 월지도 신, 예, 뭐 인터넷에 나온 것으로는 시지도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여기도 올해 이 진토가 오게 되면, 야, 참 올해 세운에 진토가 오게 되면은 여기도 역시 신자진이 돼가지고 수가 아주 강해지는, 즉 최악에 하겠습니다. 원래 부부간에는 서로 좀 반대되는 기운을 많이 갖습니다. 저의 경우에 보면은 제가 축월생인데 저희 집사람은 5월생이라 하겠습니다. 음력 5월 3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부부지간에 좀 정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좀 반대되는, 서로 좀 중화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부부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좀 차가운 사주라면 아내는 좀 따뜻한 사주. 그런데 윤석열도 차가운 사주인데 이 김건희 사주도 차가운 사주가 되겠습니다. 대개 이런 사주는 이런 관계가 되면 뭐 부부 사이라기보다는 뭐 애인 관계, 애인이라는 게 뭐 서로 이렇게 어찌 보면 궤도가 같지 않습니까? 궤적이 같아가지고 뭐 잘 나갈 적에는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나서 한 뭐 일주일씩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둘이서 쎄쎄쎄 잘 지내는데, 반대로 나쁜 기운이 왔을 때,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왔을 때는 두 사람 다 결정타를 갖다가 얻어맞게 되는 이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김건희 사주에서 이렇게 수기운이 강합니다. 또 금의 기운도 뭐 월지가 금이니까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뭐 이 물이라는 게 생명의 근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생명을 갖다가 싹 틔울 수 있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왜 정임합 목이다, 예, 임이 일이고 정이 일이면 정임합 목 해서 목이라는 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 물이 없으면 생명력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 화성에 생명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수가 강한 사람이 이게 음양으로 따지자면 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뭐 이런 역학적, 여기가 아무래도 목화보다는 이 금수의 음기가 강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사주나 명리학, 뭐 이런 꿈의 몽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지닌다 하겠습니다. 저도 축월의 경금 제 사주인데요, 좀 차갑습니다. 금수가 좀 강하다 보니까 저도 이러한 사주 명리학,
이런 쪽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또 나쁘게 말하면 이 김건희 사주와 옥소리라고 해서 이전에 박철과 뭐 간통사건 일으켰던 박철의 아내였던 이 옥소리가 뭐 간통사건에 휩싸인 것처럼 이렇게 금수가 강한 사람들이 성욕에 있어서 상당히 좀 밟히는, 그래서 이러한 금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성관계에 있어서 좀 집착도가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김건희 사주에 이렇게 보니까 쥐자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뭐 뉴스들어 아시겠지만 김건희가 거의 뭐 쥐처럼 야행성의 이러한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뭐 신자진 합치면 뭐 거의 물바다에서 이런 야행성의 성격을 띠는 것도 사주하고 뭐 거의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예, 다시 윤석열 사주인데요. 이 사주에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관이 없다. 즉 화의 기운이 없으니까 관이 없는데 요 위에가 박정희 사주가 되겠습니다. 경금에게 정하는 정관인데 이렇게 정관이 연간에 이렇게 떠 있는 게 요 국가적인 이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요 지지에서 천간이 다스리는 관리되면 지지는 다스리는 땅이다. 이렇게 관이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관이 이렇게 튼튼하다 하겠습니다. 또 국가적인 자리에 저도 역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과 똑같이 정관이 연간에 이렇게 떠 있는데 이렇게 지지에 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지에서 화는 없고 요 실 속에 신정무에서 정화가 숨어 있고 요 인목 속에 무병갑해서 병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화 기운이 천간에 떴고 또 지지에 이렇게 일지와 시지에 지장간 속에 화 기운이 있어서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연간이 음간이라서 대운이 역행을 하게 됩니다. 역행을 해가지고 여기에 축월인데 해자축, 어린 시절에 수운하고 그 다음에 역행하면은 또 금해운하고 그 다음에 화운으로 저는 대운이 수, 금, 화, 목 지금 화운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 들어서 좀 용신운이라고 할까요? 이 조우용신으로 따지자면은 해월생, 축월생, 자월생 요 화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목은 목생화로 해지니까 시신이라 하겠습니다. 즉 윤석열에게 화가 제일 좋고 화 안 되면 뭐 꽁 대신 닭 하면은 이 갑이 목생화로 화를 키워주니까 이 청색의 초록색의 이 갑목이 시신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대통령 되고 나서 느닷없이 민방위복을 이전에 이런 노란색이었는데 이런 청색의 초록색으로 바꿨습니다. 제 생각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올 정도니 그 주변에 누가 아마 김건희나 주변에 누가 이런 개운법으로 차가운 사주에게 이 빨간 기운이 좋다. 그런데 민방위복을 빨간 걸 할 수 없으니까 꽝 대신 닭이라고 요 초록색으로 민방위복을 바꾸지 않았나 이러한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렇게 관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관이 없는 사람이 그 뭐 일국의 대통령까지 해먹는다는 게 사주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굳이 찾자면 이 지난 10년간 대운에서 이 갑오대운이 아주 최고의 대운이라 하겠습니다. 저도 2014년에 갑오년 세운이 있었는데 이 2014년 갑오년에 홍천고등학교에 있다가 3년 만에 다시 춘천시로 들어온 해였습니다. 이 사주에 이렇게 갑오가 오게 되면 저 역시 갑오가 오게 되면 관이 튼튼해지면서 아주 관운 있고 잘 나가게 되는, 저는 1년 세운 갑오운 동안에 그렇게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10년간 찾아먹었으니까 또 이 대운의 일생이 경금의 양간이라서 해자축, 그러니까 맨 처음만 축이고 그 다음에 임묘진 사오미로 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 뭐 60년간 대운을 갖다가 다 찾아먹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님은 아주 어렵게 중학교도 못 가고 그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는데 그래도 참 아버지 덕에 잘 먹고 잘 지내온, 예, 그런데 이 세상은 뭐 공평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 어린 시절 이 대운이 목화운으로 흘러서 아주 좋았는데 요 갑진의 세운은 임묘진 사오미에서 화운으로 들어가는 요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뭐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뭐 운동장의 내 트랙, 그래서 이 토운을 기준으로 잘 나가던 사람은 좀 내리막길로 들어가고 또 안 나가던 사람은 좀 잘 되게 되는 요 토운이 뭐 교운기라고 그럴까, 이런 운이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도 없는 무간팔자가 10년간 오는 갑오대운에 운 좋게 검찰총장 해먹고 대통령까지 해먹다가 올해 이제 이 갑오대운이 끝나고 이제 이 갑진년이 오게 되니까 아주 이 차가운 기운이 오게 돼서 좀 망하게 되는,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사주도 참 맞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걸 병술시로 갖다가 봤는데요, 개미씨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무간팔자가. 그래서 이 무간팔자의 특징이 뭐냐, 예, 이 관이 없다. 그러면은 관이라는 게 뭐 남자에게 있어서 어떤 직장이 되기도 하지만, 육신으로 따졌을 적에 이 관성이 바로 자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이렇게 보면은 이 불의 기운이 자식인데 사주적으로 하늘이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장간 속에 하나 있습니다. 정을기에서 화 기운이라는 것은 요 지장간 속에 이 정화가 하나 숨어 있을 뿐 이 자식을 하늘에서 사주적으로 내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무간팔자 이 개미 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관이라는 게 어떠한 제도나 규율이나 질서, 뭐 법,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무간팔자라는 게 그러한 관의 지배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제멋대로, 뭐 참 고삐 풀린 망아지라 하겠습니다. 제멋대로 하고 어떠한 규칙이나 규율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지 않는, 예, 무간팔자가 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냥 제 멋대로, 예, 뭐 기찻간에서 그 좌석 위에 발을 턱하니 올려놓지 않나, 아니면 다리를 쩍 벌리고, 이거 전부 다 어떠한 이러한 관이 없어서 그냥 제 멋대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윤석열 사주의 특징은 이 자수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되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되면은 음양 다른 상관이 3개입니다. 상관이라는 게 있는데, 상관이라는 것은 이 관을 갖다가 상하게 한다. 예, 관을 상하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제가 고등학교 선생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학생 가운데 좀 못된 것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즉 사주 내에 무간팔자, 이 무간팔자의 사주들은 관을 갖다 알기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규칙이나 뭐 규율 같은 거 지키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지각하려면 지각하고, 그러니까 학교의 제도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게 무간팔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관은 관을 갖다가 친다, 이 관을 갖다가 처박는다가 되니까, 비유 들자면은 요즘에 학교도 뭐 저번에 보니까 뭐 초등학생도 학교 선생님한테 대들고, 요즘에 뭐 중학생들이 더 난리법석으로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 기질이 강하게 있으면 그렇게 관을 갖다가 막 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상관 기운이 강한 학생들이 뭐 싸가지가 없다고 그럴까요? 선생님의 권위에 막 도전하고 제 멋대로 윗사람 처박으려고 하는, 예, 제가 알기에 윤석열도 뭐 검찰총장인지 뭐 이렇게 좀 그 밑에 이런 직위에 있을 때 그 검찰 내 자기 상급자를 갖다가 뭐 처박는 그러한 기질이 아주 강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이
이렇게 뭐 비상계엄 선포한 것도 뭐 사주적으로 이유 찾자면 관이 없으니까 어떠한 제도 규율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관팔자라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상관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상관기운 강한 사람들이 원래 그 IT 업계 같은 데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창의적인 발상, 이 IT 업계에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상관이 그러한 어떠한 관이나 제도 규율을 갖다가 무시하는, 그냥 제멋대로 일 저지르고 보는, 예, 확실히 윤석열은 무관팔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무관팔자가 맞고 또 상관기운도 강하다 보니까 법이나 제도, 규율, 질서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냥 제멋대로 내지르는 이러한 것이 사주의 특성에 나와 있다 하겠습니다. 예, 저도 요 상관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상관을 갖다가 좀 제어하는 게 뭐 인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국수로 여기도 이렇게 좀 뭐 잡아줘야 되는데 요 진토가 토노릇이 아니라 자진합수해서 물노릇을 가니까 요 잡아주는 힘이 좀 약하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인이 좀 강하면서 상관이 있어가지고, 예, 요 밑에 정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상관 패인으로 그래도 좀 중화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 패인, 예, 정인으로 상관을 갖다 좀 제압하는, 여기도 뭐 제압을 조금은 한다고 보겠는데요. 뭐 어쨌든 윤석열 하게 되면 무관팔자에 상관이 강한 팔자다 보니까 제멋대로 안하무인, 뭐 무도한, 배려를 하지 않는. 또 하나 윤석열 사주에 있어서 특징적인 거는 이러한 그 목의 기운이 없습니다. 이러한 초록색에 목의 기운이 없다 보니까 이 목은 오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목과 토금수가 있게 되면 이 목은 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는 예.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들이 예의 범절이 아주 좋습니다. 예의 밝힙니다. 윤석열이 화가 없으니까 예의 같은 거 이거 무시하는, 토는 신이 되겠습니다. 금은 뭐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이 뭐 경금이 2개 있는데 윤석열이 뭐 의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많이 따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지라고 해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요 인의예지를 따가지고 서울의 사대문을 갖다가 뭐 흥인지문이다, 승례문이다, 홍지문이다, 돈이문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센터가 되기 때문에 서울의 사대문 안에 보신각이라고 이걸 세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주에 있어서 이러한 그 목의 기운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인이라는 게 공자님 말씀에 뭐 어진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적인 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인이라고 하면은 뭐 그대로 인정, 뭐 어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에 이러한 그 목의 기운이 없습니다. 목의 기운을 비유하자면 뭐 어린애 정도라고 보시는데요. 이런 천진난만한 순진함이 없는, 즉 사람의 어떠한 그 사람됨, 인이 뭐 인성할 때 인하고는 다르지만은 이러한 좀 어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주 내에. 그리고 원래 이 경금이라는 게 좀 차가운 기운입니다. 윤석열이나 저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일간이 경금입니다. 이 경금 있는 사람이 좋게 말하면 의리가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차가운 숙살지기가 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만물을 다 죽임의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 가지에서 입으로 가는 그 수분을 차단시켜서 말라 죽이는 겁니다. 나뭇잎이 이렇게, 우리 단풍이라는 게 사람들이 참 못됐죠. 야, 저 단풍 아름답다. 나무 입장에서는 수분이 차단돼 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단풍이 잘 들었네 안 들었네. 금이라는 게 좀 차가운 기운이 있는, 보십시오. 저 우리 황희종보다 서양의 그 백인들 보세요. 어떤 때 뭐 죽일 적에는 뭐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 뭐 100만 명 200만 명 뭐 가스로 죽였다,
원래 이 하얀 게 좀 차가운 백인보다는 황인종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사주에 이러한 결정적인 사주 구조로 관이 없어서 무관팔자에서 제멋대로 한다. 거기다가 상관기운이 강해가지고 윗사람 처박는다. 어떤 기존의 질서, 규율 무시하고 제 맘대로 계엄령 선포한다. 예,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진리가 모든 것은 다 변한다가 되겠습니다. 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요게 인생무상했을 때 요게 바로 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무상하다. 예, 우리 인생은 요렇게 안 간다는 겁니다. 요리 갔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운이 지난 대운에 잘 왔는데 이제 갑오대운의 끝자락에 갑진세운에 추락하게 되는, 예, 그 유시민이 침팬지 그 비유해서 고블린 그런 힘센 수컷놈이 하나 있었는데 힘으로 지배하다가 어느 날 젊은 수컷의 도전에 이렇게 되니까 다른 침팬지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고환을 물어뜯어 죽였다든지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예, 이 사람의 인심처럼 참 조변 섞게 하는, 요즘에 이렇게 뉴스 보니까 야, 윤석열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지 그냥 막 양심선언하고 이거 했다고 막 지금 덤벼듭니다. 우리 속담에 정승 죽은 데는 문상 안 가고 정승집 개 죽은 데는 문상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아주 어찌 보면 간사하죠. 간사한 게 사람이고, 또 여자의 속성 날지게 이 간사할 간자를 이렇게 세 개를 써서 간사할 간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윤석열이 어렵게 되면은 이 김건희도 지금 같이 갑니다. 신자진, 여기 진이 오게 되면은 신자진, 물바다 되면은 일간 병화가 위태롭게 되죠. 김건희 사주는 요거 참 요게 평간인데 식신이 이렇게 가운데서 탁 막아주는 식신 제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사주가 이 식신 제살 사주로 그래도 참 여기 위에는 좋은 셈입니다. 식신 제살 사주가 되어 있고 이 병화 일간 입장에서 신이 화겁금으로 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재물복을 갖다가 갖고 태어난, 근데 김건희 사주에 있어서 이 병화 일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지지에, 천간에나 있지 지지에 화기운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 화기를 빨아들이는 진토 기운이 오게 되면 이 화가 쪽을 못 쓰는, 다행히 김건희 사주에서 이 무토가 조토로서 이렇게 조우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또 요 신이지만은 요게 뭐 제가 알기에 뭐 9월 3일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화기운이 여기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식신제살의 사주에다가 뭐 이렇게 제가 지지에 편제 있으니까 좀 재물을 갖다가 좀 땡길 수 있는 뭐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취약한 거는 신자, 이렇게 음기가 좀 강하고 차가운 기운이 강해서 화가 오면 좋은데 요렇게 올해처럼 갑진년에 진토가 오게 되면은 아주 안 좋은 해라 하겠습니다. 예, 갑오대운에 이제 2달이면 끝납니다. 올해가 갑진년, 내년 입춘 전까지 유효합니다. 예, 며칠 전부터 병자월이 되겠습니다. 예, 12월 14일 예, 다시 탄핵 들어가서 탄핵 투표 이루어지는 12월 14일이 임자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참 여기 빼놓고 요거 약발이 이제 2달도 안 남아서 거의 뭐 새 대운이 들어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차갑고 차갑고 여기 김건희한테도 뭐 흔히 여자 팔자 뭐 뒤움박 팔자, 남편 끈 떨어지면 남편이 울타리인데 남편 윤석열이 탄핵당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끈 떨어진 가시 되겠죠. 네, 박정희 대통령과 제4주하고 대운의 흐름이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27년 앞서 나갑니다. 다음 시간에 윤석열 사주, 고 정재영 회장님 사주, 정재영 회장님도 경신일주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일주가 갔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래도 준비는 뭡니까? 고프로 블랙 12, 또 핸드폰, 스마트폰의 동영상, 또 이거 제가 쓰는 로지텍 920 세 개를 갖다 띄워놓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 원래는 이 고프로 한 게 제일 선명하겠죠. 나 제가 작동법을 잘 몰라서 며칠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고프로 날아가고 로지텍 920 그것도 화면이 제대로 잘려가지고 급한 대로 올렸는데 오늘 새로 올려봅니다. 간절히 바라올 건데 이번 12월 14일 날 양력 12월 14일인데 저는 생일을 음력 12월 14일로 해 먹습니다. 제 양력 생일날 사주적으로 이렇게 수가 갑진이 오면 안 좋은데 올해가 갑진년에 12월 달에 병자월 또 12월 14일에 임자일, 윤석열에게 탄핵이 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 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신 차려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